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한 부작용 3개를 다 인정할 수 없다. 인정할 수 없다. 인정할 수 없다. 좋습니다. 자, 5번째 이야기를 할게요. 전월세 신고제 관련돼서 부작용 이야기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이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.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인데요. 자,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자녀에게 고가 전세를 얻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월세 신고제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.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오랫동안 전세를 살다가 이들이 주택 매수에 이 자금을 이용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라는 건데요. 반면에 이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크게 3가지 부작용을 꼽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 대표적으로 최근에 어떤 아파트가 9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전세 가격을 유지하고 있대요. 그런데 같은 아파트의 면적을 갱신한 경우에는 상한세는 5%만 올린 6억 원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.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대아파트겠죠. 자, 따라서 앞집은 9억 원에 전세를 놨다는데 재계약으로 3억 원가량 손해를 본 집주인이 인터폰 교체 네가 해라 같은 세입자에게 면박을 주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건 실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래요. 두 번째 부작용은요.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특정 아파트 동호수의 전월세 가격이 임대사업자 물량이라 5% 증액 제한이 걸려있는 매물이라는 거죠. 이런 내용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임차인들이 시간을 두고 줄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거기에 따라 권리금 얹어줄 테니까 이사 나갈 계획이 있으면 연락 달라는 식의 거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세 번째인데요. 임대주택 물량을 줄여서 전세난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. 세원이 노출돼서 월세 소득에 따른 소득세, 건강보험료 등이 느는 것을 감안한다면 빈집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. 또는 자제분들 이름으로 등록해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.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 난 너무 오반데 이거. 뭘 부작용이야 이게. 왜? 난 좀 오반 것 같아요. 그래요? 첫 번째 얘기는 앞집은 9억에 났다는 걸 확인하면 이거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있지. 그거 확인해야 하나? 그냥 실거래가 신고 가봐야지. 내가 갖고 있는 그치 실거래가 신고도 있고 그냥 우리 아파트 전세 임대 사업자 안 내면 또는 계약갱신 요구권 없을 상태에서는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왜 몰라. 매물만 보면 다 아는데. 이건 그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엔. 그러니까, 야, 내가 너무 싸게 계약갱신 해줬으니 인터폰 교체해라. 이건 좀, 솔직히 말해서,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말이 안 돼. 두 번째 얘기도. 어쨌든, 이때잖아, 지금. 아직 지금 시행도 안 했는데 뭘 있어. 아니. 그게 아니라, 네. 이런 식의 차별을 느끼면서 계약갱신 관련해서 그렇죠. 하면서 그러니까 전세금을 못 올리니까.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월세 시세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다. 오케이. 그 얘기고. 네네. 두 번째도 이게 이 집은 임대사업자 낸 집이니까 또는 이제 얼마에 되었은 거래 사례들을 짚어가면 얘는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집이니까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다. 알 수 있으면서 줄을 서고 한다 그랬는데 이게 왜 부작용이야. 그렇게라도 해서 정보를 캐내가지고 싸게 들어가고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가서 정보의 비용이 곧 기회 비용이고 이 지금 21세기는 정보의 싸움인데 정보가 공개된다. 이건 부작용이 아니지. 오케이. 권리금도 인정한다. 활용할 수 있어요.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부 왜 해요? 남들보다 지식 정보를 찾아서 좀 더 숨겨져 있는 걸 찾기.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부작용 아니다. 좋다. 세 번째, 말도 안 되는 얘기지. 어느 놈이 세원이 노출될까봐 집을 비워놓고 소득세 낼까봐 집을 비워놓을 수도 있겠지. 그런 놈이 얼마나 있겠어. 이것도 말이 안 되지. 그러니까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전세난이 더 부추겨진다? 집을 세를 놓고 월세를 내야지. 그 집을 세를 놓고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지. 그게 투명한 거 아니야. 이 세 번째 얘기는 그거잖아요. 기존에는 전세를 놔서
사실 세금 내는 게 없었는데 이제 과세하겠다고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간주임대료.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신고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소득 이제까지 이 전세에 대해서 과세 안 하던 걸 이제 하게끔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되는 거 이게 신고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부작용이 아니지. 아니 집을 비워놓는 사람 이것 때문에 아유 야 이게 소득신고 잡힐까봐 집을 비워놔야겠다. 엄청 돈 많이 하겠지. 근데 재산세 보유세 많은 거 내고 집도 비워놓고 잘도 하겠다.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이 현명한 이 시대의 경제인인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한 부작용 세 개를 다 인정할 수 없다. 인정할 수 없다. 인정할 수 없다.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각기 세 개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무튼 뭐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란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것을 우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? 이제 신고하는 거 자체가 신고 까먹고 안 하고 뭐 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규범이 아니라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씨 앞으로 횡단보도 한 걸음만 앞에 가면 벌금 너 씨 앞으로 밥 먹을 때 숟가락질 한 번 하고 젓가락질 두 번 하면 벌금. 네. 귀찮잖아. 네.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생기면서 나를 구속하게 되잖아. 뭐 피곤하지. 기자님이 그거 내용을 써줬어야 되는데.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정보를 가져간다는 거는 신고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수가 피곤해지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렇게 남들을 피곤하게 하면서 이 법률을 만든 이유는 정보를 만들어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. 그걸 통해서 활용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야. 우리 정부 빅브라더께서. 그렇죠. 네.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잖아요. 이게 이제 빅데이터이기도 하고 빅데이터이기도 하고 이게 돈의 흐름을 다 잡으려고 하는 거야. 이제 돈이 오가고 가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통계도 내고 또 잘 활용하면 이득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겠죠. 그래서 막 제가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부작용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이해가 있지만 뭐 이 임대차 신고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투명한 거래 환경 이런 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좋습니다.